만약에 이게 2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증여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증여하실 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러네요. 10% 올라가니까. 무조건 내년에 해요. 총 최소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금 정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막상 올해 7월 25일 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별게 없어요. 뭐 상속세 계속 막 떠들었는데 상속세 개편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세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제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뭐 상속세는 그렇게 많이 관심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하나 있으면 상속세가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은 11억, 12억 정도 하니까 이제 여당 안이 되든 야당 안이 되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정도 이슈는 사라질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최고 세율 좀 내리고 자녀 인적 공제를 5천만 원이나 5억으로 해가지고 자녀 한 명 배우자 살아계시면은 10억 정도 최소 12억 정도는 공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주자라고 했고 야당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일괄 공제 5억이 아니라 뭐 7억 아니면 10억 확 올리자. 배우자 공제도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올리자. 그러면 벌써 그거 하나로도 끝나지 않냐. 대신 최고 세율 50% 남기자. 부자 감세 안 하니까. 저는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속세는 내가 죽어야 이벤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아까 나왔던 상속세율 있잖아요. 세율. 그 세율은 증여세율하고 똑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니까.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최고세율 50%는 일단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최저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가 1억인데 그거 구간을 2억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데 될지 안 됐지. 만약에 이게 2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증여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증여하실 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러네요. 10% 올라가니까. 무조건 내년에 해요. 총 최소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정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생임대주택이에요. 상생임대주택이 24년 말에서 26년 말로 연장이 됐는데 아까 우리 강동구 21년도에 취득한 그분 기억나시죠? 2년 거주요건이 사라진 걸로 착각한 그분 갭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상생임대만 내면 되니까. 근데 상생임대에서 거의 90%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사서 5%만 올리면 되죠? 다 틀렸어요. 상생임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취득을 하고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먼저 맺어야 돼요. 그걸 직전 임대라고 하고요. 직전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게 상생이 돼요. 갱신해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최소 3에서 4년 걸려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걸 잘하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강남에 있는 물건을 아까 다시 앞에 영상 있었던 내용하고 가볼까요? 강남 두 채 있어요. 잘못하면 내년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가 나올 것 같아. 하나를 팔아야 돼. 근데 팔고 싶은데 아까워. 아까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증여하면 증여세하고 증여시세 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마련해서 일단 내. 차용을 하든 대출을 받든 그리고 나서 취득을 했죠. 그럼 취득했으니까 곧바로 전세를 놔버려요. 그럼 전세 놓으면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빌린 돈 갚으면 되죠. 그러면은 증여하고 전세 놨으니까 얘가 직전 임대차가 되잖아요. 24년 맞죠? 그러네요. 그리고 2년 지나서 26년도에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서 상생을 만들어요. 그리고 28년도 되면 상생 임대차 끝나야 되니까 그럼 4년 걸렸죠? 이때 팔면 비과세 돼요. 거주 안 해도. 제일 좋아요. 그러네요. 지금 시점에서 강남 쪽에서 제일 좋아요. 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했어요. 23년 초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와서 또 물어본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러면 부모 주택이 2개인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자녀한테 증여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1주택 되잖아요. 그럼 이거 1세대 1주택 되잖아요. 그럼 증여받았으니까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안 되고 팔아도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가세 해봤자 어차피 비과세니까 10년 안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받아버려요. 이게 더 꿀이에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택수가 없어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네. 모든 세금 정책이 아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생 전부 다 지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하나만 좋은 거 하려고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죠.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 안타깝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돈 벌 기회는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증여세율 좀 보시고 상생임대 있고 물론 뭐 이제 소형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지방 중공 미분양 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부모님을 좀 모시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공기가 좋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봤더니 그거다. 혜택을 받았다. 아, 그러면 괜찮은데 일부러 하지 그 마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접근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관심을 가졌던 게 뭐 취득세 예전에 개정안 넣은 거는 뭐 반값이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8월 10 며칠 날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역시나 취득세 말씀하시는 50% 세율이라는 일도 없고요. 다자녀가 자동차 사면 자동차세 좀 줄여준답니다. 취득세. 이제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올리지도 않았군요. 예, 저 아직 봤는데 쓰기가 싫더라고요. 쓰기가 힘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